몇 가지 오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네. 자, 싫든 좋든 변화 변동이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본인께서는 올해 많은 변화를 겪어야 돼요. 깜짝도 놀랄 변화도 겪어야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도 가슴앓이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서, 이동, 변동, 나에 대한 프로필이 전체가 바뀌는 운세이다. 그래요. 지금은 마음은 정처 없이 호응에 떠갖고 있고요. 어느 곳에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한겨울에 태양으로 태어났으니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바깥에 있어야 돼요. 고생스럽죠. 온실에서도 현찮은데 보는 취는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은 내 가슴 속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요. 우러러 금동지 섣달에 냉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렇거든요. 자, 한 곳에 안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는 팔자를 가졌으니 이 또한 묘하다 그래요. 재주는 많으나 내가 내 것을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네요.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점을 보러 오셨으니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거를 다 물어보셔야 돼. 아니 저기 네. 부부 생활이 좀 네. 와이프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어요? 배신을 하셨나요? 아니 뭐 그럼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 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거죠. 내가 선생님을 지금 만나 뵙는데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요. 네? 남한테 해를 절대 안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해도 이쁘지 않게 표현을 하는 거 있죠. 나쁜 마음을 갖거나 억하 심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만 안 이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조금 안정된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쉬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여자분이 믿고 안정을 하기에는 나쁜 분은 절대 아니세요. 절대 아닌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요. 네. 어떤 문제인지 본인은 난 나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첫째는 제일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적인 면이 우리 이제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현대인은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정이 돼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점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안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눈 뜨고 나면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곳에 불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본인의 잘못도 인정을 해야 되고 잘못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면 상대의 불평을 예쁘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중년에 상처를 하면은 망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올해는 정말 힘에 겨운 지난 한 달만 봐도 굉장히 힘겨운 거 있죠. 정신적으로 힘겨운 지금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달 한 달 사이에서도 굉장한 갈등을 많이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곤한 시기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먼저 채우는 거를 갖는 게 맞다. 저한테 이렇게 점을 보러 오셨지만 점은 현실을 살아가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점을 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이렇게 네. 집사람이랑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이랑 잘 맞는다. 집사람하고 맞지는 않고요. 맞추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면은 어떤 게 있죠? 내 부족함을 인정하며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불편한 표정과 불편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은 말에도 이쁘게 표현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와이프하고 지금 잘 맞는다 소리를 지금 절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인격적인 분인 것도 알고 있지만 서로가 충돌을 하게 되고 요거 내가 이렇게 왜 말하냐면 여기서 서로가 인내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첫 마디를 하셨죠. 동지섣달에 정말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가슴이 애리고 외롭다고요.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절대 그렇게 안 보는데 저는 무당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외로우신 분이시구나.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우리 와이프의 문제가 제일 문제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당연하죠. 그냥 저는요 뭐 조상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상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드리는 중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하고 본인의 결혼 생활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물론 오래 사시면 좋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연만하셔서 지금 가셨으니까 부모는 언제 돌아갈지도 서운한 겁니다. 다시는 어느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렸으니 허망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와 지금의 나의 결혼 시간은 결부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슴 아픔은 있는 거고 근데 인생에 언제 겪어도 겪어야 될 얘기였고 지금 나는 내 와이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는 인내하라 소리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인내하지 않으면은 이 가정이 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더 강한 여인을 만나는 운명학적인 이런 걸 타고나셨습니다. 굉장히 강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러나 거짓된 여자는 아니거든요. 내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토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 이 가정을 지키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무엇을 행위를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때 부족함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안정적이지 못한 나의 생활, 사회생활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내가 안정이 안 돼 있으니 내 아내가 나한테 안착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올해는 내가 싫든 좋든 변화가 있을 거란 말씀 드렸습니다. 나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내 명예나 내 직업적인 어떤 일적인 변화가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좋은 쪽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 물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어떨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노찬이 깨집고 들잔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의 변화가 들어온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두세 번 지금 말씀드렸어요. 일의 변화는 정확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언제가 좋겠나. 그래도 올 한 해를 넘기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달에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심심한 위로는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또 좀 이따 차츰 말씀드리고요. 지금으로서 나의 일거리에 변화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 일적인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이 좋겠는가? 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세를 봤을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언제가 좀 나아질까요? 예, 글쎄요. 오늘이 양력으로 1일 날이에요. 이달 중순쯤 되면 조금 나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사이에 정확하게 일적인 변화가 들어오는데 남하고 구설시비 하지 마라. 반드시 법에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발생이 되겠노라. 또 물어보세요. 아버지 갑자기 밖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객사로 가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죠.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그렇죠. 못 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죠. 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식한테 바람은 없었거든요. 뭐 그럴 때 무당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객사로 가셨으니까 좋은 데로 보내드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하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살아계신 우리가 해외여행도 보내잖아요. 그쵸?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는데 극락으로 여행 보내는데 무슨 그렇게 저기 하시겠어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하려도 그게 또 조금 우리 선생님한테 지금 약간은 버거운 입장이에요. 왜?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못하겠어요. 하겠지만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돈 있으면 다른 거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건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도 효도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도 않는 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마음으로 미안해하고 마음이 편치하는 거는 됩니다. 그걸로 부모님 반드시는 거고 정말 훗날 극락으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을 때는 또 의논해도 되고요. 단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가정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아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문자 오죠? 네. 아니, 결혼 생활을 네. 오래 했는데 네.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계속 시련이. 반복됐죠? 네. 이 정확하게 정말 힘든 마음이 힘든 지난 한 5년이 지나갔어요. 그 앞전에는 또 젊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셨고 15년 세월이 허송세월이 된 것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어떡하겠어요. 나아진다는 제 말을 믿으시면 되고 아내가 왜 싫으세요? 성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난 당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입장은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둘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지금 제 앞에 계시니까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5%라도 10%라도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객사로 가시고 뒤도 못 돌아보고 가신 건 맞아요. 아버지께서 허망하다 그러죠. 허망하게 가셨고 또 아버지 때문에 가슴 아리는 하지만 아버님은 어쨌든 영혼이시니까 현실에 안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버님 잘 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잘 가셨겠어요. 객사로 말 한마디 유언 한마디 못하고 가셨는데 그렇잖아요. 하고픈 말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고픈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야기는 또 하고픈 말을 마지막이라도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고 내가 좋은 곳으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면은 현실적인 금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또 하려면 하겠지만 막상 또 이렇게 지출을 하기에는 여의치는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해드리고 싶을 때는 해드리면은 마지막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무엇이 돼서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러네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부모의 자리거든요. 항상 계실 줄 알았으니까 못했죠. 네, 지금 가슴이 아픈데 갔다 가면 가정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가정을 좀 지키세요. 가슴이 아파요. 나도 왜 가슴이 아프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어, 미안했어 아버지 이 소리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상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죄스럽죠. 항상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지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죄송하다는 마음이 크죠.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마지막 유언이나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가 있다면 아버지 미안해요. 좀 잘 살아볼게요.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뭐 아버님도 살아계셨을 때 다 알고 계셨거든요.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인정도 했어요. 솔직히. 너희들 살기 힘들겠다. 네. 저는 이 가정을 지키면 평생 혼자일 것 같아서 다른 여인이 있어도 안정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의 탓이기보다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이 다른 데 갔는데 지금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예요. 그쵸?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가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고 예감이라는 게 있고 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자라는 게. 네. 선생님이 그런다고서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이 가정을 깨고 그 여인과 평생 갈 수 없는 여자도 만나고 있어요. 지금요. 선생님은 그 여자하고 평생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갔어요? 네? 평생 갈 것 같아요? 그 여인하고? 없는데요. 여자 없는데. 절대 못 가요. 누구를 만나도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여자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와이프도.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여자도 우리 선생님하고 평생 못 갑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거는 꼭 내가 내 맘에 다 들고 나를 받들어주고 이런 여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맞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참고 이 가정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이 파탄이 날 것 같아서 지금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가 가정을 지킬 때 가장으로서 물론 요새는 뭐 여자 남자가 없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안정을 못 시켰다라는 점도 인정하시라고 자꾸 이 얘기 중이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보세요. 정말 와이프하고 평생 갈 수 있겠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의문이에요. 네. 참으라고 하고 싶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싸우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스치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평생을 책임지고 희생할 여자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못 맞췄구나라고 생각을 바꾸면은 이 가정은 유지될 수 있어요.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데 노력에 비해서 남는 게 참 안타깝게도 좀 이 무당의 눈에는 돈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참 굉장히 남한테도 예의 바르신 분이세요. 진짜요. 해끼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내용 없는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참
노력을 하면 뭐가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안정이 돼갖고 있질 않아서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좀 이렇게 해주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쵸? 네. 누구의 도움으로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또 사회에서 누가 힘 받쳐줄 때가 있잖아요. 참 나는 인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본인은 첫째, 내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정말 중요한 만남을 했잖아요. 말을 예쁘게 해라.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예쁘게 하라. 같은 표현도 말을 좋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둘째, 내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해라. 셋째, 조금만 더 노력해라. 노력한지 알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라. 그리고 부부잖아요. 그쵸? 그러면 따뜻한 손을 잡을 줄 알아라. 살을 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니까 서로 살을 맞댈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라. 힘들었느냐? 오늘 고생했지? 손을 잡고 관심사를 좀 보여주시고 오늘은 네가 좀 더 예뻐 보인다.